방송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도 5월 1일이네요. 7시 27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5월 첫날인데 그래도 뭐 노동절이라고 여러분들 좀 많이 쉬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열심히 공부를 좀 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요거 좀 글로벌 이벤트는 얘기 좀 하고 갈게요. 일단 제조업 지수 정말 어제 말씀드렸죠. 애플 실적 호조 나왔습니다. 호조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아이폰 부분에서는 조금 실적이 부진이 됐는데 오히려 서비스 부분 쪽에서 실적 호조가 좀 나오면서 좀 안정적으로 좀 나왔다라고 평가가 나옵니다. 시외가가 아마 한 3%에서 한 6% 정도 올랐대요. 애플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알파벳은 떨어졌지만 애플은 시외에서 올랐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죠. 애플 부분에서 좀 그나마 다행이고, 네, 이거 지금 제조업 PMI 지수 요게 아마 10시 반 이후로 뜰 거예요. 요것도 좀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건 요거죠. 제롬 파월의 의장 발언, 제발 매파적인 발언만 안 하시면 됩니다, 의장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입에 핵을 달고 계시는 분이죠. 제롬 파월 의장님. 이분만 매파적인 발언 말고 금리 인하 발언이나 동결 발언만 잘 한다면은 내일장 무조건 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부분 여러분들도 챙겨 가시고요. 밑에 부분은 목요일에는 차이신 제조업 PMI 지수, 그리고 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요게 중요한데, 이란 제재 예외 마감일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아시는 부분이 이란 제재 부분에 대해서 이게 터지기 시작하면은 아마 목요일장에는 유가가 폭등을 할 겁니다. 유가가 폭등을 하게 된다면은 아마 오늘부터 폭등을 할 수도 있어요. 오늘부터 폭등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달러가 올라가고 우리 장이 또 떨어질 수 있는 1200원까지도 갈 수 있어요. 이게 지금 환율 어디 갔니? 지금 보시면 1168원인데 이게 1200원까지 가버리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얘가 떨어지는 게 훅훅훅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이 안 올라가기를 바라야 되고,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매매하실 때 꼭 환율 차트 요거 하나만이라도 보시면서 환율이 올라가면은 장이 빠질 수 있겠구나, 그다음에 환율이 떨어지면은 장이 올라갈 수 있겠구나, 요 정도만 아셔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 차트, 환율만 올라가네 내려가네,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그다음에 뭐 얼마나 올라갔는지 요 정도만 좀 파악하시면서 매매하세요. 요거 뭐 코스닥 지수하고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뭐 여러분들이 더 보셔도 괜찮을 거고, 지수 보면서 최소 코스닥 코스피 그리고 환율까지만이라도 보시면서 매매하세요. 그러면은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뭐 목요일 끝나면은 그나마 좀 금요일에는 고용 보고서 있는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렇게 많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얘가 한 별 5개 곱하기 5개고요. 다음에 얘가 한 별 곱하기 3개고요. 다음에 얘도 별 곱하기 5개입니다. 일단 요 곱하기 5개가 수요일, 목요일, 오늘, 내일로 잡혀있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웬만하면 신규 매수는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규 매수는 하지 말고 지금 갖고 있는 종목 만약에 손절가 나가면 손절가 대응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익절이면은 어느 정도 좀 챙기면서 매매하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왜냐면 얘들 둘이 만약에 얘는 뭐 고정적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오늘 발표 나봐야 알겠지만요. 네, 오늘 밤이에요. 오늘 밤이 아니고 아마 오늘 새벽일 겁니다. 오늘 새벽 한 2, 3시 정도 될 겁니다. 제롬 파월의 발언은 우리나라랑 아마 한 12시간, 13시간 정도 차이가 나요. 미국에. 워싱턴이나 뉴욕 같은 경우에는 한 13시간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아마도 그럴 겁니다. 한 새벽 한 2, 3시 될 거예요. 10시 반은 그 미 개장일이고요. 개장하자마자 바로 발언은 안 할 겁니다. 그렇게는 안 돼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자, 요렇게 해서 요 수요일, 목요일, 다음에 금요일까지 글로벌 이벤트 좀 중요한 거 많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좀 경계를 하셔라.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단순하게 좀 보면은 그렇게 하지는 마세요. 그렇게 잠 못 자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본다고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셔서 그냥 뉴욕 증시나 그 미 증시나 아니면은 제롬 파월 의장이 뭐라고 말했는지만 네이버에 딱 쳐도 바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일어나셔서 하셔도 됩니다. 그냥 주무세요. 자, 그리고 이제 저는 좀 잡아드리면 일단은 2200짜리니까 저는 2190 다음에 2180 요렇게 두 자리 잡고 있고요. 다음에 요거는 740짜리 750짜리는 뭐 무조건 깰 수도 있기 때문에 740짜리 대응하시고 이거는 2190, 2180 요렇게 두 자리 이렇게 요거 깨지면은 좀 경계를 하셔라, 라면 대응을 좀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추가적으로 내일 아침에는 만약에 제롬 파월이 매파적 발언을 안 하고 그냥 금리 동결이나 아니면은 인하 발언을 하면은 이렇게 떠서 올라가겠죠. 아침에는 올라가겠죠. 지금 현재는 만약에 매파 발언만 안 한다고 해도 갭으로 떠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볼 땐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아침에 막 올라간다고 덥석 잡지 마세요. 왜냐면은 덥석 잡아버리면은 아마 이것도 지금 화요일 맞지? 화요일날 지금 현재 장도 그렇게 좋다고 말씀 못 드렸죠. 이유는 이렇게 환율이 올라갔는데도 말아 올리는 모습이 보였다. 이유는 있지만은 그렇게 좋은 이유는 아니었고요. 거기다가 외국인들이 들어왔지만은 이 외국인들은 그냥 기관들이 살짝 팔아주니까 마지막에 살짝 사준 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좋은 매수로 들어온 게 아니다. 외국인들이 좋은 매수로 들어온 게 아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월요일 지금 내일장에 환율이 상승하면은 분명히 더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올라간다고 갭으로 떴다고 좋아하시면 안 돼요. 10시 반까지는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뉴스는 천조국이라고 미국 도로 인프라만 2300조 원 쏟아붓는다고 합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경기 부양을 하겠다고 미국이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이런 도로나 인프라 등에 2300조를 쓴다고 조원 달러입니다. 2300조가 근데 조 원이구나. 2300조 원 정도 쏟아붓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뭐 도로나 아니면 공항이나 이런 부분에 인프라를 좀 구축을 한다고 자기 공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지금 현재 민주당도 그 인프라에 대한 구축을 응원을 하고 그다음에 얘기가 잘 됐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죠. 멕시코에 무역 그 장벽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민주당이랑. 그러니까 또 박차고 나갔다고 합니다. 일단 그런 부분 빼고는 인프라 구축에 대한 2300조를 쓰겠다고 일단 민주당이랑 또 잘 얘기가 돼서 이거는 아마도 실행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실행이 될 것 같으니까 이게 만약에 하면은 뭐 어쨌든 지금 안 그래도 증시가 잘 올라가고 있는데 미국 증시가 더 잘 올라가겠죠. 빠지는 것보단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빠지는 것보단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좀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영향을 많이 받지 않고 있다는 게 조금 아쉬운 감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디지털 접목했더니 14억 인구 피트니스 헬스케어 종목입니다. 지금 중국에는 또 피트니스나 헬스케어 그 열풍이 좀 많이 불고 있어요. 뭐 건강하게 살자 뭐 이런 거요. 그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뭐 피트니스 장비, 요가, 다음에 개인 장비, 스포츠 의류, 뭐 용품, 거기다가 이제 웨어러블까지. 특히 이런 웨어러블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기 산업도 많이 들어가고요. 특히 뭐 인바디 같은 거, 우리가 잘 알고 인바디 같은 것도 헬스케어에 잘 들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뭐 중국과 관련된 이런 스포츠 용품이나 아니면은 요런 기기들 아시는 거 있으시면은 한 종목 정도 좀 종목을 좀 포트를 다양하게 시켜놓고 한번 눈여겨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세 번째는 유로존 1.2% 깜짝 성장, 실업률 10년 내로 최저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보자. 원래 시장 전망치가 1% 정도였는데 오히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버렸죠. GDP의 어닝 서프라이즈 1.2% 정도가 더 올라가 버렸어요. 더 올라가면서 이런 지금 실업률마저도 지금 최저로 떨어져 있어요. 하지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뭐 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하고요. 하지만 뭐 유로존 쪽에서 이러면서 지금 영국 지금 영국 빼고는 증시가 좀 올라와 있는 편이기 때문에 오늘 더 봐야 되겠지만은
좀 좋게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유로존 또 올라갔고 미국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편이고, 아마 어제 그 알파벳에 대한 실망감으로 좀 떨어진 부분이 있지만 애플로 인해서 오늘 장은 좀 그래도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인프라 구축 2,300조 원 정도를 쏟아붓는 거에 대한 경기가 좀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에 미국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삼성전기 차세대 패키지 산업, 이 부분은 일단은 지금 삼성전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 반도체 패키지 기술을 삼성전자에 넘긴다고 합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비메모리 파운드리 산업이죠. 그쪽에 제입슨세븐님 어서오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 삼성전자에 대한 좀 기술을 좀 고도화시키겠다는 거죠. 근데 지금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반도체 부분을 빼버리고요. MLCC나 아니면은 카메라 모듈 요런 쪽으로, 다음에 5G 모듈 요런 쪽으로 더 활성화시키겠다고 얘기를 나옵니다. 일단 아시다시피 삼성전기도 이번에 카메라 모듈 때문에 호조가 나왔죠. 실적이 호조가 나왔기 때문에 삼성전기는 좀 더 지켜보셔도 좀 괜찮으실 것 같아요. 뭐 삼성전자야 뭐 다들 아시는 부분이니까 넘어갈게요. 다음에 가전 고마워라고 합니다. LG전자, 제가 늘 말씀드렸죠. LG가 잘 보셔라, LG 괜찮다, LG전자 한번 사 보셔라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생활 가전 최대 실적 기록을 합니다. 지금 현재 뭐 아시다시피 공기청정기, 다음에 건조기, 다음에 관리기, 뭐 이거 스타일러라고 하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신가전 쪽에서 매출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습니다. 일단 뭐 지금 현재 보시면 잠깐 볼까요? LG 성노사 말고 LG 이건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업 실적은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요. 분기별로 분기 실적을 봐도 작년보단 별로 안 좋은데, 그래도 이제 가전 쪽에 지금 안 그래도 안 좋은 실적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가전 쪽에 호조가 보이면서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2019년도 기대치는 더 올라가 있죠. 더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연도에는 LG전자도 좀 호조를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LG 그룹들, 그러니까 LG전자, LG 뭐 상사, LG 뭐 하오니스, LG 이노텍, LG 화학까지 뭐 이런 거, LG 쪽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포트를 LG 그룹 자체를 님 추천 감사합니다. LG 그룹을 아예 그냥 포트에 한번 관심 종목으로 넣어주시고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거예요. 아시겠죠? 다음에 아이폰 판매 줄었지만 서비스 부분 호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플 실적 선방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폰에 대한 실적 둔화는 2분기도 연속적으로 매출이 줄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애플 뮤직, 그다음에 앱스토어에서 서비스 부분에서 좀 실적 호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마 한 16% 정도 늘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서비스 부분 호조가 나오면서 실적이 선방을 했다. 스마트 부분은 줄었지만은, 그렇지만 지금 아마 그 중국 쪽에서도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 부분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뭐 오늘 미국장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쨌든 시외에서 한 3에서 6% 정도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애플 그 시외가 그러니까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경기 둔화 우려에도 요거는 1분기 0.5%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들 아까 요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기 둔화에도 이제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유럽 괜찮고 미국 괜찮고 일단 우리나라만 괜찮으면 되는데, 중국도 그나마 좀 선방을 좀 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문제죠. 우리나라는 결국에는 반도체밖에 없는데 아직까지 뭐 그렇게 훈풍이 불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른 나라에 좀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좀 올라가는 모습이 좀 보여야 되겠는데 일단 지켜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현대차 중입찰 전면 허용 1만 한국 부품사 비상. 지금 현대차, 기아차가 중국이나 전 세계에 있는 부품사들에 대한 입찰을 100% 허용을 합니다. 그 말은 중국에 있는 지금 우리 한국 부품사들이 줄도산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문제는 첫 번째는 뭐 중국에 뭐 요구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중국에 대한 부품사의 추천 감사합니다.
중국에 대한 부품에 대한 품질이 높아졌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뭐 거기다가 이제 중국의 자동차 수요를 높이기 위함도 있겠죠. 그런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나라에 한 최소 만여 개 정도의 중국에 같이 뭐 제품을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도산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차는 올라갈 수 있어도 부품사들은 오히려 떨어질 수 있으니까 지금 제입슨7님 어서 오세요. 제가 계속 자동차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이제는 좋으실 것 같아요. 혹시나 갖고 계신 거 있으시면은 잘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드 보복 2년 만에 선양의 롯데월드 공사 재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안 그래도 지금 뭐 롯데마트 뭐 같은 게 뭐 다 철수를 했다고 했죠. 근데 지금 롯데월드 같은 경우는 짓다 말았어요. 짓다 말고 있으니까 뭐 중국 쪽에서도 뭐 어차피 그 공사를 하게 되면은 일단 공사를 하게 해주는 거예요. 일단 일정은 안 잡혀 있어요. 일정은 안 잡혀 있는데 공사를 해주게 되면은 그만큼의 뭐 고용 효과가 늘어날 거고 그래서 좀 경기 부양이 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선지 요 공사 재개를 허용해준다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결국에는 사드 관련주가 어느 정도 풀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뭐 화장품이나 아니면은 뭐 사드 관련주들이 오히려 내일 또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계속적으로 사드 관련주는 보시는 게 좋아요. 떨어지면 눌림목 나오면은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는 마칠게요.